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선발 투수로 복귀한 이우영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종로에서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여기 저기 어디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서 내려가지고 날라왔어요. 근데 날라오면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어떻게 날아오셨나요? 더 이상 자세한 거 묻지 말고요. 이우영 아나운서였으면 시간을 바꿔달라고 그랬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왔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우영 아나운서는 하고 나는 안 되고 여러분 이 공정한 세상이 이렇다고 봅니까? 보세요. 교수님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오프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3부로 바꿔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네. 네. 그 생각을 못했어. 네.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로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인터뷰하고 이어서 그렇죠. 이제 최진영 변호사와 배정호 교수님 모셔놓고 그거는 하셔도 돼요. 난 그거 그 시간만 되면 팩트 체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해주면 진짜 고맙지. 네. 예. 근데 진짜 근데 오늘 진짜 빨리 오는데 진짜 오늘도 덥더라고요. 근데 어제보다는 좀 낫죠. 네, 그래도 여전히 습도도 좀 높고.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정말 최악의 맞춤법을 봤습니다. 어떤 거요? 상황이 악후화되고 있다. 상황이 악후화가 되고 있다. 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습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상황이 악후화가 되고 있다. 그 얘기 맞죠, 사실. 악후화가 되고 있죠. 요즘 진짜. 날씨가 점점 악후화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진짜 요새 습도 높은 날은 수영해도 되겠더라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부터는 좀 낮은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뀐 게 없어요. 예. 어제가 처서였죠. 글쎄 쳐서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시원해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시원해지질 않아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칭찬해줘도 될 만큼 우리가 지금 잘 견디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소중하게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느낀 건데 여러분들 마스크 좀 쓰고 다니세요. 저 박재 PD 보세요. 저 몸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예? 저 정도의 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 좀 있어야죠. 박재 PD 감기인데 뭐 좀 챙겨주셨나요? 감기였어요? 나 그것도 몰랐어. 저는 따뜻한 유자차를 선물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더 담당 PD를 챙기겠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고 말이야. 나 진짜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예. 정말 사람을 차별해도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나. 교수님 지금 그 물 제가 떠다 드린 겁니다. 네. 내가 떴어요 좀 아까.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밑에서 커피를 못 사가지고 올라왔어요. 어제였나요? 교수님이 커피에 물 부으시는 걸 유튜브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토려 마신다라고. 네. 오늘은 그러지 못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오늘 또 실망하신 분이 한 분 계시겠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처음으로 다뤄드릴 소식은 앞서서 교수님께서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던 소식인데요. 내일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요.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야당을 비판하는 이 브리핑을 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정부는 괴담과 싸워왔다라고 하면서 괴담을 이겨낼 길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면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담의 피해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는 건 야당이라고 하면서 야당은 광우병과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괴담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검증을 통해서 대응한다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브리핑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야도 관련해서 설전을 이어갔는데 일단 국민의힘 여당은 괴담 선동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야권을 향해 사과를 촉구를 했고요. 민주당 측에선 일본 정부 대변인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서범수 사무총장 지난달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정 선동 문구를 찾아봤다라고 하면서 똥물, 핵폐수, 오염된 바다 등 방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에는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른다. 회는 드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민 누구도 원치 않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민주당의 모렴치한 선동 정치는 더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작년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없었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했던 말 중에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민주당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받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브리핑과 여당의 반응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전에 그 사드 문제로 해서 이 성주 지역 참회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민주당 의원들 5명인가 4명인가가 막 성주 가가지고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지는 것 같아 막 이런 노래 가발씀 쓰고서 전 그때 그 너무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아직도 눈에 선한데 가발 쓰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지금 국회의원은 그만뒀죠. 근데 그분은 뭐 지금 딴 일 하면서 그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상주 참외가 지난해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찍어요, 그냥. 글쎄요, 제가 이제 6,014억 원입니다. 2023년 매출액이. 그래가지고 이 성주 참외가 굉장히 지금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손해 많이 봤어요. 성주 지역 참외 농가들이. 그리고 자 이번에 뭐 10년 후에 온다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는 빠르면은 뭐 작년 말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후쿠시마 오염한 걸 처리한 물이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주장하기를 작년 겨울에 도달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해류라는 거 지금 4, 5년 빠르면 4, 5년 10년 이게 작년에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가 됐을 당시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그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도 그대로 바다로 다 흘러 들어왔어요.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그런데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고 나서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그게 한 바퀴 돌아서 그 막 정말 처리가 전혀 안 된 물들이 다 바다로 쏟아져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바다에 좀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10년도 넘게 지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바다의 방사능 이 수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처리를 안 한 물이 그대로 쏟아져 계속 흘러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이상이 없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수 과정인데 정수 과정을 5번인가 6번이나 될 때 이게 낮춰질 때까지 계속 거쳐가지고 지금 바다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4, 5년, 10년 민주당 그 얘기 하죠. 저 이 얘기하고 싶어요. 4, 5년 우리 후에 빠르면 4, 5년 후라는 거 맞아요. 그럼 그 전에 어디 도착하죠? 미국이 도착해요. 그럼 미국은 우리보다 걱정해야 되는데 미국은 왜 걱정을 안 하는지 그건 미국인 친일파만 살고 있어서 그런지를 한번 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10년 후 이제 얘기하는 게 5년 10년 후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보다 먼저 도달하는 미국은 왜 가만히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공포를 자꾸 조장하는 거는 사실은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그때 일부러 막 횟집 가서 회 먹고 그랬어요. 횟집 타격받죠. 일식집 타격받죠. 그 이후에 저기 뭡니까? 그 수산업 종사자들 타격받죠. 그 수산물 운반하시는 분들 타격받죠. 전부 이런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국가가 나와서 자꾸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피해를 본 분들이 이 나중에 막 그렇게 괴담 많이 얘기한 쪽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고 봐요.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자기가 손해가 난 이유를 알게 된 이후부터 3년까지 그리고 보통 10년까지인데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래서 손해가 없는데 그때 당시 내가 손해봤다 그럼 그때부터 계산하는 거거든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국가가 자꾸 나서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보통 10년 정도까지는 다 받아줍니다. 손해배상.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제 화재 부천 호텔 화재 소식인데요. 어제 YTN 보도도 이제 저녁 10시 정도가 넘어서부터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불은 어제 오후 7시 39분쯤에 발생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난 건데요. 총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중상 3명을 포함해서 부상자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번 이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은 화재 수사본부를 편성을 했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경찰 그리고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1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일단 최초 발화점으로 유력한 호텔 810호 객실을 중심으로 사상자들이 발견된 계단과 복도 등 건물 안팎을 면밀히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불이 나기 전에 또 810호 객실에 한 투숙객이 들어갔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는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타는 냄새가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빈 객실에서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화재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전기적 요인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또 투숙객과 호텔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어제 이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63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화재 당일에는 어제는 27명이 투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불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진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가득 차면서 투숙객들이 질식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재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이런 유독가스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검은 연기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사상자 대부분이 발화 지점에서 가까운 호텔 8, 9층 객실 내부와 계단, 복도 등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릴 거지만 사망자 중 일부는 외부 지상에 마련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호텔 측이 화재 직후 투숙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하거나 대피 유도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스프링클러 등 화재 확산 방지 설비가 작동했는지 또 필수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도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진 사망자가 있었는데 에어매트의 기능을 놓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소방서 선착대가 신고 4분 만인 7시 43분에 화재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 5분 뒤인 7시 48분에 곧바로 에어매트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에어매트는 실제로 10층 높이에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게 제작된 장비라고 하는데
화염과 함께 연기가 호텔 내부를 뒤덮으면서 상황이 급박해지자 오후 7시 55분에 7층 객실에 남녀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먼저 떨어진 이제 여성이 에어매트의 가운데가 아니라 한 변의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졌고 그 순간 반동에 의해 에어매트가 뒤집혀졌다라고 합니다. 곧바로 뛰어내린 남성도 있었는데 이 남성도 큰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사실 비교적 신속하게 설치된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는데도 숨지자 온라인에서는 이 에어매트 설치의 적정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이 찍은 사진들이 또 이 소방서 글씨가 거꾸로 된 채 뒤집힌 이 사진이 담겨 있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거꾸로 설치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처럼 고층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합니다. 어제 설치한 에어매트의 경우는 문제가 없게 제작됐다라고 부천 소방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 이상민 해양안보 장관도 오늘 에어매트를 잡아주는 사람 없었냐라고 하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잡아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고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역시 굳이 잡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거의 뒤집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잡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이 에어매트가 최후의 구조 수단이지 완벽한 피난 기구가 아니고 건물 고층부 화재 때 사용할 시엔 특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위험성이 있지만 급박한 현장 상황 속에서 다양한 피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매트를 깔았기 때문에 사람이 뛰어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용한 거고 그런 지적이 계속되면 소방관들이 정작 에어매트 사용이 위축돼서 나중에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전해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소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아직 화재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아니죠. 이게 도대체 왜 화재가 일어났는지 그런 게 참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더 화재에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불이 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더 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매트 문제인데 저는 사실 이거 에어매트가 원래 10층 정도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최고의 수단이라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나을 때에는 자신감 있게 쓸 수 있게끔 저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나라 소방 공무원분들 굉장히 애쓴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더운 여름에 그 공기도 안 통하는 그 소방 이 방화복 입고서 불을 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분들은 정말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이 방화 매트 이 매트가 이게 뭐 뒤집어서 했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모두 일을 처리해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또 비난까지 받으면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방 공무원분들 굉장히 애쓰시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수명이 났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믿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분들이 이 소방 매트 이것 때문에 에어매트 때문에 자꾸 위축되거나 뭐 그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요. 근데 저기 야구 잘 모르잖아요. 네, 제가 어제 사용한 용어가 불펜 투수. 아, 그렇구나. 야구도 잘해요. 네. 그래서 내가 불펜하고 차이가 뭐냐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왔어요? 불펜과 볼펜은 네. 터무니없는 개그의 차이입니다. 아, 터무니없는 네. 개그의 진화. 그걸 제대로 공부해왔네. 네. 훌륭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갑자원이거든요. 이게 고시엔이라는 게 우리나라 옛날에 갑자원 대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애가와라고 괴물투수 막 그러고 그런 사람들 전부 이 갑자원 고시엔 대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모르죠. 옛날에 우리나라 고교야구 굉장히 인기 있었던 거 모르죠. 프로야구가 출범 전에.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데. 저 태어나기 전에 이상해. 임진왜란 일어난 것도 아니까요. 특이한- 네. 특이해. 네. 우리 옛날 얘기 이렇게 네. 옛날에는요. 진짜 옛날에는 이 프로야구 없을 때 전부 고교야구만 봤어요. 그때 유명한 선수 이름 한 명만 대봐요. 고교 야구 때 유명했던 선수요? 글쎄요, 전 그것까지 박노준 선수라고 있었어요. 네. 이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설린상고 이 투수였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우리나라에 항상 부러워했던 게 이 갑자원 고시엔 대회였는데 여기에 교토 국제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이 교포들이 이 돈 내고 세운 고등학교가 우승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 교토 국제고가 1958년 우리 정부의 인가를 받았고 2003년 일본 정부의 정식 학교를 인가받아서 현재 교토 국제고로 이름을 바꿨고요. 야구부는 1999년에 이제 일본 고교 야구 연맹에 가입을 했고 고교생 138명 중에 야구부 소속이 61명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한국계라는 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61명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 한국계 선수 3명이죠.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야구 구단인 기아가 이 관련해서 이제 장비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퓨처스 캠프 2군에서 쓰던 공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가 이 시합 직후 축하 메시지를 통해서 한일 협력을 상징하는 교토 국제학원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한일 양국 국민에게 가슴 깊이 간직될 빛나는 감동을 선물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화재 소식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즘 에어컨 덥다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매번 9시쯤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재난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에어컨 사용하실 때 불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근데 뭐 했죠 지금 에어컨 얘기하기 전에 야구. 네. 그게요. 마무리하실 근데- 것 같아서 제가 에어컨 얘기했던 건데 마무리가 아니었군요. 마무리가 네. 아니죠. 네. 시간 아주 많이 남았어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세운 고등학교 우승을 했다. 기분 좋은 일이에요. 교가도 우리나라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말 교가가 NHK에 막 울려 퍼졌다. 그 너무 저거 하실 필요 없어요. K-팝이 지금 얼마나 인기인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말 노래가 일본에서 울려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K-팝 가수는? 저는 아주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일부러 우리 박재 PD가 불쌍하니까 뉴진스라고 써줬네. 예. 이야 참 정말 땀나. 뉴진스 말고 뉴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거 물론 기분 좋아요. 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또 얘기하는데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 돌아가신 장윤어른이 야구 선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대학 때 야구부 소속이었었는데 포지션은 어디셨나요? 포지션 캐쳐요. 포수. 네. 캐쳐였었는데 우리나라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군이랑 그때 당시 시합을 한대요. 1950년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면 안 되고 지면은 자기네 쓰던 거 다 니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의도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아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기아 타이거스가 그랬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일본보다 1인당 GNI나 이런 게 훨씬 높기 때문에 뭐 훨씬 아니지만 좀 높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사실 경제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볼 텐데 네. 정몽규, 홍명보 두 분이 이제 국회에 증인으로 갈 모양이에요. 네. 이 복수의 문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모경 간사 등 민주당 측 문체위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홍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축구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들 그리고 박문성 해설가 등을 만났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합의가 안 될 시엔 단독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 원래 그러니까. 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 관련해서도 대한체육회로부터 확인한 바를 보면은
대한체육회는 정몽규 회장 임기 중에 축구협회가 단체 징계 232건을 받았음에도 단체 운영 건전성 평가에서 만점을 줬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이연임 심사를 통과해서 연임을 당시에 승인받았다라고 하고요. 이게 그 양궁협회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같은 심사를 받았던 최태원 대한핸드볼협회 SK 회장 그리고 대한양궁협회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의 경우에는 각각 17건, 2건의 단체 징계건만 있었음에도 건전성 평가에서 만점을